인공지능계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이 한국 AI 안전연구소 초대 수장으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1차적인 거는 도대체 AI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 뭔지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 제거하든지 아니면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제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가 주로 정책하고 기술입니다.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네. 더 빠른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네. 인공지능계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이 한국 AI 안전연구소 초대 수장으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그 맛있는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주 교수님이 그 AI 안전연구소 초대 수장이 되셨기 때문에 왠지 우리 대한민국의 AI가 정말 보랏빛이 될 것 같아서 보랏빛 케이크로 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 AI 안전연구소 AISI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사실은 김명주 교수님을 인공지능계 세종대왕이라고 저희가 계속 불렀는데 최근에 좀 이 명칭에서 좀 다른 명칭으로 좀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명칭인가요? 사실 세종대왕이라는 명칭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붙여주시긴 했지만 AI 세종 인스티튜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렇게 감히 그 명칭에다가 쟤를 비유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전부터 쉐르파라고 그래서 그 히말라야산 등장할 때 도와주는 진꾼들 있잖아요. 이제 그 진꾼들 개념이 참 저한테는 와닿았던 게 안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하고 그렇죠. 현장을 잘 알지만 이제 옆에 있는 등반대원들을 정상에다 세워주고 본인들은 사실은 이제 숨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안전연구소 역할이 앞으로 우리나라 AI 기업들을 이렇게 세계 정상에다 세워주고 이제 전문성 있게 위험 같은 걸 없애주면서 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쉐르파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쉐르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 더 많이 들고 또 뭐 더 어려운 일하고 힘든 일 하지만 모든 영광은 그 정상에 오른 그 대원들에게 그런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제대로 된 인사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차도 고급 스포츠카 아주 빠른 속도로 가려고 할수록 이 브레이크 제동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AI가 더 잘 되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안전 연구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임명이고 또 중요한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안전연구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규제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뭐 규제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고 사실은 AI가 인간하고 이제 어차피 공존하는 사회가 됐고 이게 한순간 공존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공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한테 유익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주객이 바뀌거나 아니면 오히려 AI 때문에 범죄가 많아지거나 이제 위험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막아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고 하는 이제 일종의 헬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AI 초대 안전연구소장으로서 어떤 소감이 드셨나요? 사실 좀 이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뭐 AI, 뭐 IT, 보안, 윤리, 뭐 정책 이런 걸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좀 친숙한 단어긴 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 일을 맡고 나서는 맡고 나서 보니까 이걸 어디부터 해야 되지? 이런 이제 막연함이 더 들고 과거에 내가 이쪽을 많이 잘 연구도 하고 발표했다고 했던 말이 갑자기 이렇게 공수표된 듯한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되고 나서 되게 많이 부담스럽고요.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미국에서 그 10개국의 이 AI 안전연구소 이제 책임자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5월달 있었던 AI 안전회의 그 AI 서울 정상회담 그거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제 갔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국제적인 협력들을 하면서 나라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것부터 좀 잘 지혜롭게 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깨가 정말 무거우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그동안 70년대 이렇게 뭐 자동차 만들고 또 뭐 제철해서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를 이뤘는데 그때 어떤 각오,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을까. 잘 되면은 우리 그 예전에 산업화에 성공했던 그 산업화의 그런 영웅들처럼 AI의 그런 진정한 영웅으로 우리 또 김명주 교수님이 등장하지 않을까, 또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AI 안전연구소 어떤 임무를 맡은 기관인가요? 주로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얘가 뭐 뛰어난 능력도 있지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위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네네. 리스크. 근데 앞에 어떤 표현이 뭐냐면 잠재적 위험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이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거는 도대체 AI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 뭔지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협력해서 아마 이제 다음 주쯤 가면은 나라별로 이렇게 쪼개서 할당을 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영역은 어느 나라 AI 연구소, 안전연구소가 맡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떤 특정한 AI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평가를 하겠죠. 네.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 제거하든지 아니면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제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가 주로 정책하고 기술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정책도 제시하고 기술도 제시해서 이 AI 안전연구소가 뭐 이 기술만 하는 데는 아니고요. 사실은 오히려 더 기술보다 정책 쪽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평가와 그다음에 정책 제시하는 거, 그다음에 대외 협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네. 더 빠른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네.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난 11월에 네. 그 서울 AI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다음 주 이제 11월 21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인공지능 안전연구 AISI 국제 네트워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까요? 현재 지금 AISI라는 안전연구소 세운 국가는 네 군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5번째인데 지금 세우려고 하는 국가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나라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다음 그 11월에 있었던 서울 안전정상회담 후속 프로그램이 6개월 뒤인 이제 2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독일도 참여하고 EU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여 개국이 모여서 이제 AI 안전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트랙이 보통 한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지난 9월 달에 대단히 홍역을 알았는데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성 산출물을 어떻게 하면 좀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이 나와 있는 AI 제일 바닥에 있는 걸 보통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테스트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테스트하는 것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도대체 얘는 얼마만큼 위험이 있는지 위험 테스트하는 걸 좀 해야겠다 이렇게 3가지가 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트랙별로 의장국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3개 트랙에 다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국제 표준이나 흐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눌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결국 AI가 가장 고부가 가치를 이제 창출해 낼 거라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분명히 그 AI 가지고 그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 기업 성장을 위한 구제 철폐 표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AI 안전연구소들이 나라별로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서 이제 순간 느끼는 게 트럼프는 이제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는 사실 발목을 잡는 거니까 이제 규제를 풀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뭐 대선 때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의 규제 10개를 없애겠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규제를 풀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선거를 계속 도왔잖아요. 네. 도왔고 뭐 특히 최근에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을 맡을 거다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역시 기업가고 네. 또 일론 머스크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꿨을 때 맨 처음에 썼던 부분이 언론의 규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 이른바 사찰팀 윤리적 사찰팀을 해체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트위터에서 막 음란물들이 오갔을 때 바로 대응을 못했던 이유가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런 대응팀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일론 머스크도 깨닫긴 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항상 그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막상 기업인으로서 규제를 푼다고 그랬을 때 이게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변수가 많냐면 트럼프가 사실 2기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4년 전에도 다시 8년 전부터 또 정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8년 전에 시작할 때는 AI가 이렇게 서열이 잘 정해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생성형 AI, 챗GPT도 안 나올 그렇죠. 때고. 그러니까 이제 AI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국가에서 어떻게 하나 그 중에서 이제 AI의 이니셔티브를 미국이 잡아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막 AI를 엄청 밀었는데 이제 그 특성 때문에 이번에 2기도 비슷하게 규제를 없애면서 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이 변수가 있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챗GPT가 나타나면서 이게 서열이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월등 한 1등, 이게 이제 100점 만점에 100점인 미국이 딱 정해졌고, 그 다음에 2등이 중국인데 한 60점대, 그리고 이제 3, 4, 5, 6, 7, 8등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30점대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서열화를 위해서 규제를 풀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서열을 굳히는 장면이죠. 굳혀서 자기네 나라들이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하고 또 최근에 한 몇 주 전쯤에 이제 보안각서라고 그래서 지금의 정부가 발표한 거긴 하지만 이 보안각서는 어떤 거냐면 AI를 핵무기랑 똑같은 전략 기술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까지 가능하냐면 AI가 너무 유능한데 얘가 핵무기처럼 위험하다 그러면 수출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에 뭐 챗GPT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게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걸 쓰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주거나 제한적으로 쓰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AI를 쓰는 기업과 쓰지 않는 기업 내지는 쓰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많은 시나리오들이 지금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미국하고 대부분 공조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없애는 부분들이 대개는 미국 기업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없앨 텐데 그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 공조를 따라가면서 문제는 이제 유럽 연합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소비자 측면에서의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강력하게 또 규제를 또 거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틈바구니에 끼어 있긴 하지만 양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한쪽으로만 쏠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AI 안전연구소가 어떤 이제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화를 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도 AI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불어서 국민들이 AI에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도 있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서구 사회들이 이제 본인들이 산업화에 성공한 다음에 그 사다리를 치워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간신히 이제 어떻게 끝에 사다리를 잡고 올라갔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미 그 사다리 끝에 올라가고 미국 말씀하신 게 지금 심각하게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 작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본격화되기 전에 빨리 우리나라 AI 기업들도 좀 더 강력하게 좀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 개발을 할 때도 상당히 이렇게 기업들한테 좀 투명해질 수 있는 규제를 좀 빨리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제 기술을 만큼 개발하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자나 사업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감안돼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주도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 한국 AI 안전연구소가 중요한 게 우리 안전하게 계속 연구하자. 같이 사다리도 같이 쓰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하고 보조를 맞춘다고 그럴 때 미국의 AI 기업과 사실은 이제 경쟁력을 좀 같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얻어야 될 거는 같고요. 또 규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만 이제 역차별되면 안 되잖아요. 또 같이 보조도 맞추고 더불어서 이게 AI라는 거가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오히려 큰 부담으로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경제활동이라든지 앞으로 기회 제공하는 데서 새로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트럼프에게도 한국과 함께 이렇게 인공지능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걸 다양한 루트를 통해 설득해 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AI가 지금까지 쭉 최근에 많이 발달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게 우리 한국한테는 이제 기회이면서 도전일 수도 있고
자칫 이제 스텝을 잘못 꼬이게 되면 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뭐 최근 한 1, 2년, 지금 트럼프 정부가 4년인데 2년 이내에 모든 걸 다 끝내겠다고 선언했거든요. 2년 이내에 모든 정책 바꾸는 거 다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2년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위치를 잡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한국인공지능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이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각오와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이라고 그럴 때 1, 2등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거대한 자본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주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자본도 딸리고 핵심 기본도 딸리는 상태고 나머지 3등 국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3, 4, 5, 6, 7, 8등이.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1등, 2등을 잡을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독보적 3등이 되겠다. 그래서 보통 G3 전략 이야기하는데 물론 기술력이 나머지 3, 4, 5, 6, 7등 중에서 더 뛰어난 게 훨씬 더 낫죠. 근데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기술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한 AI는 한국 전체의 시스템이 안전이라는 캐테고리 안에서 잘 소위 말해서 이제 규제화되고 개발됐기 때문에 많은 이제 중소국가나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 AI를 개발할 때 미국하고 손잡을까 아니면 중국하고 손잡을까 그러다가 한국하고 손잡아야겠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안전한 AI라는 이미지를 만약 심어주면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별화된 3등 전략은 이런 자본력이나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요 안전연구소의 기능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또 기술이나 정책이 있어서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G3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AI 안전연구소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그 AISI, 한국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확실한 3등, 또 그리고 언제나 1, 2위를 위협하는 경쟁력 있는 3등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그 자리에 인공지능의 셰르파 김명주 소장님이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